자, 여러분 교재에 17번 문제 봅니다. 토지 용어인데 옳은 걸 찾는 겁니다. 필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최소의 면적 단위로 토지 소유자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자, 이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인 필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필지는요,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어. 자, 필지와 획지가 나오는데, 이때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는데,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법률상의 등록 단위,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지. 나중에 보면 어디 틀린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면적이 아니라 등록 단위. 2번, 공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이건 바닥 면적이 합계잖아요. 아니에요.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 2번 틀린 지문. 3번,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개념이죠. 이때 부지상의 건축물이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밑줄 틀렸죠. 자,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중에서 우리는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은 나치고 건축물이 있으면은 지금 건부지인데, 자, 나지와 건부지 개념에서 그러면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예?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니까 뭐가 돼? 건부, 감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건부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이 토지가 건물의 가치에 또 영향을 줘요. 왜? 토지 건물 용도상의 일체성이 없으면요, 건물 가치가 또 떨어져요.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예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치지 않는 하니까 틀리지. 4번, 공단이 재개발돼서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토지다. 자,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적 지역을 우리는 크게 대분류로 할 때 뭘로 나눌 수 있다?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택지 지역을 더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인데 공단이 이전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죠. 공단이 재개발돼서 이쪽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택지 지역 내 소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변화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는데? 이행지. 이건 소분류다. 이렇게 분류하는 건 대분류. 이걸 동일 용도를 나누는 건 소분류. 그래서 무슨 개념? 이행지 개념.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 올해도 중요하거든요. 후보지, 이행지 개념은 올해도 중요합니다. 이행지 개념입니다. 지금 4번 정답. 5번, 맹지의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위 토지를 당연히가 들었죠. 자,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가 맹지를 둘러싼 토지 소유자가 가장 적은 손해를 보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통로를 개설하거나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 민법 제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18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용어를 옳게 선택한 것은, 자,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는 필지입니다. 부동산 또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는 필지의 개념. 필지의 개념. 자, 니은 볼까요? 택지 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화 중에 있는 토지를 뭐다? 이행지. 그래서 동일 용도적 지역 내가 들어가면 바로 뭐다? 이행지 개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우리가 아는 한 필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하죠. 맹지. 그래서 이 도로에 이렇게 둘러싸인 토지인데 우리는 A라는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직접 우리가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 이것을 뭐라고 하죠? 맹지.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낮아요. 감가가 발생하고 맹지상에는 또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자, 몇 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죠.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식을 제한하는 어떻게 돼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하죠? 나지. 나지의 개념이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상업이 나오죠. 이렇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의 용도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가능한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 작년에 또 택지 개념이 또 출제했었죠. 택지의 개념. 자, 세 번째.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자, 여러분 이렇게 용도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하나? 후보지. 세 번째는 후보지 개념. 네 번째, 용도 지역 내가 떴어. 내에서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나지, 택지. 3번 정답이에요. 다 중요한 용어가 나와 있죠. 지금 보면. 자, 20번 틀린 것은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 개념 맞습니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정하는 권리. 그래서 맹지의 지역권을 설정해서 건축물을 어떻게 건축할 수는 있죠. 지역권의 개념.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대로 설정 밑줄, 그게 틀렸죠. 나지의 지목은, 나지는 택지잖아요. 택지니까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지목이 뭐다? 대. 건축할 수는 대가 된대.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공장용지, 학교용으로 이용하면 학교용지야. 지목이 대로 설정된 것이 다른 용도 또 있어요. 그래서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것을 나대지라고 하죠. 지목은 대로 설정된 게 아닙니다. 다른 지목도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인데 등록 단위이면서 등기의 한 단위. 맞는 지문. 5번째, 맹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구획 내부의 토지를 의미한다. 또 맹지 개념. 자, 21번 건부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건부 감가의 정도는 건물 면적에 비해서 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부지에 대한 제약은 적어져요. 적어지기 때문에
건부, 감가의 정도도 작게 나타납니다. 1번은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 2번 건부지란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이용될 가능성 있는 토지를 말한다. 2번이 틀렸는데 또는 뒤에 들어가서 틀렸어. 그럼 또는 앞까지는 잘 맞았어요. 또는 앞까지는 건부지 개념이야. 근데 여러분 이용될 가능성 있는 토지는 택지지. 택지. 이용될 가능성 있는 토지는 택지야. 그러니까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까지는 맞는데 뒤에 가면 안 돼. 또는 이하가 들어가서 틀린 지만. 나중에 보면요 어디 틀린지 모릅니다. 함정을 파는 거예요. 3번 지상의 건물이 토지의 최유효 유용을 저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인 토지가 누구? 낮이야. 건물이 없는 상태인 토지 낮이보다 오히려 감가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건부 감가가 돼. 건부 감가. 그래서 건부 감가가 발생하면은 건물이 없는 낮이 가격이 오히려 여기에 건부 감가가 발생하니까 건부지 가격과 비교하면 어디가 낮이 가격이 높게 평가가 돼요. 자, 4번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과 함께 토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인 복합 부동산의 개념을 창출합니다. 건부지는 기존보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낮이 가격보다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비싼 건부 증가가 나타나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기존보다 규제가 강화가 되면 예외적으로 뭐가 나타날 수도 있다?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낮이 가격보다 오히려 뭐가? 건부지 가격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2번 정답. 낮이 건부지는 시험에 잘 내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22번. 토지 용어 중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에 있는 그래도의 토지 논밭 임하죠. 자연 있는 그래도의 토지를 소지. 소지는 올해 좀 중요한 개념. 올해 중요한 개념. 자, 23번.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에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공지. 공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한 부분이죠. 공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공한지. 어떻게 돼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하는 토지죠. 같은 용어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지의 개념입니다. 자,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자, 여러분 한 필지 토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공지해야. 이거 공지의 개념. 공지. 낮이가 아니라. 기억은 틀린 지문. 니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 동그라미.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하고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죠. 그래서 이 택지보다 택지는 건축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이 불가능한 이 토지까지를 더해준 개념이 무슨 개념? 부지. 그래서 부지는 어떤 거기 뭐다?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뭐다? 바닥 토지. 개념 니은 맞습니다. 세 번째,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토지, 맹지 개념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또 개념 맞습니다.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법률적, 물리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 작년에 출제했었죠. 예? 획지의 개념. 가격 수준이 앞에 꼭 획지가 나오면요, 요게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요 앞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획지의 개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몇 번? 4번이 정답. 자, 25번. 자, 해수면 만조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의 토지를 우리는 빈지죠. 빈지. 자, 이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요 지역사에 있는 요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빈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있는 토지가 빈지. 자, 이 만조수의선으로부터 간조수의선에 있는 이 갯벌, 이 갯벌이 바로 뭐가 되다? 간석지. 요 밑에는 바다입니다. 바다. 자, 빈지의 개념 3번 정답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휴한지. 휴한지. 농지 등에서의 지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죠. 틀린 짐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맹지 개념 맞습니다.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는 획지가 아니죠. 필지의 개념, 필지의 개념.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 개념 맞습니다.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맞죠? 그래서 몇 개? 예? 3개죠. 맹지, 후보지, 법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법지는 빈지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 그러니까 우리 경사진 토지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묻습니다. 자, 27번.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 지목에 따른 분류인데 1번 정답이죠. 유지.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댐이나 호수, 연못, 예? 소류지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유지야. 지목이에요. 유지, 국어 잘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 택지, 나지, 공지, 맹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 정답 1번. 28개 지목이 있어요. 자, 또 28번 지목에 해당하는 거. 제방, 하천, 도로 여기 지목이에요. 유지, 국어, 주유소, 용지, 주차장 다 여기 지목입니다. 헷갈리는 걸 많이 내죠. 저수지는 어디에 속하는 거? 유지야, 유지. 유휴지는 뭐다? 요거는 지가 상승을 기하는 것도 투기 목적이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을 안 하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유휴지. 유휴지나 공한진 두 개는 다 무슨 목적? 투기 목적이야.
지목이 아니에요. 유유지는 사찰 용지가 아니라 종교 용지가 지목이에요. 선하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감가가 발생하고 토지 이용 시, 거래 시에 제한이 있어요. 요거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지목이 아니에요. 자, 29번.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또는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뭐라고 한다? 국어. 지목 국어야. 유지가 아니라 국어.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댐, 호수, 저수지 이런 게 뭐다? 예? 유지.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자동차 관련 시설, 춤을 추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합니다. 2번 정답.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 개념.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개념. 주택 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 것은 준주택 개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뭐에 대한 개념? 준주택.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로 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4번은 준주택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구에 따라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여러분 뭐죠? 공용시설 보호지구죠. 여러분 작년에는 보존지구 보호지구 있다가 없어졌죠? 2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뭘로 통합이 됐어요? 보호지구로. 2년 전에 보존지구도 있었어요. 자, 주택 분류 중에서 건축법상에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 하면은 시험 문제 우리는 개론에서 뭐를 내요? 개념을 많이 내거든요. 단독주택에서 여러분이 28회 시험에 개념을 출제했었죠. 무슨 개념? 다중주택. 자, 여러분 28회 시험에 다중주택 개념 냈고요. 24회도 다중주택 개념이 정답이야.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내요. 용어. 단독인데 또 뭐가 있다? 다가구는 요거는 뭐다?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다가구는 뭐다? 단독주택. 공동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우리가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자, 건축법에 배울 때 우리 개론에서 출제할 때 보면요. 요걸 잘 물어요.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요 세 개는 다 660이에요. 제곱인데 여기는 이하. 여기도 이하. 여기는 이상이 아닙니다. 초가지. 그리고 요 공동주택은 요것은 4계층. 필로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4계층 이하의 주택. 요거는 5계층 이상의 의미하고, 다중주택은 330제곱미터. 요것만 330이에요.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독립적인 생활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다중주택. 그래서 관련 없는 거 다중주택 정답이죠.
기숙사는 공동주택, 공간은 뭐다? 단독주택. 자, 토지의 특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어떤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오른 것. 작년에 이런 형태로 하나 또 출시를 했었죠. 국지화가 떴네요. 국지화가 뜨면은 뭐다? 부동성.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뭐한다? 국지화시킨다. 네, 국지화 떴고,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들죠. 우리는 정보 활동과 뭘로 만든다?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어디 곳에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으로 만들죠. 자, 그리고 지역 분석.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용도성을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 지역 분석에 뭐를 가져온다?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부동성이 정답. 자, 2번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가 설치되면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마이너스 V 외부 효과. 공원 설치가 돼서 가격이 오르면 정의 외부 효과죠. 이와 같은 토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동산의 특성은 바로 뭐다? 부동성이죠. 부동성. 외부 효과는 부동성도 영향을 주지만 또 뒤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또 뭐도? 위치에 뭐도 영향 준다? 가변성도 영향을 줘요. 5번 정답입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이 변하면 토지가치 달라지죠. 예, 외부 효과에 또 영향을 줍니다. 자, 특정 토지에 인접을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었다면 부동산의 특성 중 어떤 것이냐? 특정 토지에 인접이 이게 포인트인데, 인접을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거 4번으로 가면 골치 아파요. 네, 4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번? 2번.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인접한 건 접근성입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 기억은 맞겠죠? 부증성과 관련이 있어요. 부증성은 면적의 유한성이다. 그래서 유한하죠. 자, 유한합니다. 자, 인구가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도시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뭐가 발생하죠?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지가가 오르면은 점점 도시에서의 건물은 고층화되죠.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적인 토지 이용, 집약화를 촉진한다. 조방화가 아니라 이 집약화를 촉진한다. 이 집약화가 나오면 하여튼 부증성,
이 기역은 맞는 지문. 니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또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속성. 영속성에 뭐에 의해서? 토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비소모적 재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는 비소모적 재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소모적 재화에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쇠퇴하면 경제적으로 가치는 하락할 수 있죠. 감가는 가능하다. 디귿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시키며 감정 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뭐다? 부동성. 일물 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되는 건 뭐의 특성? 개별성.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자, 표준화가 어렵죠. 비표준화로 인해서 대체 가능성이 낮고 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죠. 또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 간에 있어서 또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한다? 제약한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뭐다? 개별성.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희소성이 가중되는 것은 부증성.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 욕구가 증대되죠.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은 한정됐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희소성은 뭐다? 가중되는 건 부증성. 기역과 뭐다? 미음. 3번 정답. 자, 5번 부증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공급은 생산 공급이 아니라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이죠. 여러분, 부증성에 의해서 우리는 비생산이에요. 생산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되고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 걸 비탄력적. 택지 조성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입니다.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되며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 되므로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물리적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뭐가 필요하다? 토지의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토지의 뭐라고 하죠?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용어인데 문제는 공급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고정되어 있어 불변이야. 증가가 안 됩니다. 4번 공유 수면 매립이나 택지 조성을 통하여 다소 증가시킬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은 물리적인 증가라기보다는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 측면에서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4번 우리가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파악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우상향이다. 자, 오른쪽 위를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뭐라고 한다? 공급이다. 뭐에서 나타나냐? 용도의 다양성. 자,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해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뭐를 하죠? 택지, 조석,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죠. 토지라는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이 급등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공급을 늘려주는 데는 뭐가 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용도적 측면에서 토지의 증가는 가능하다. 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어떻게 돼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탄력적 해놨어요. 이제 시험 칠 때 눈이 안 보입니다만. 6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점차 집약화되는 게, 집약화가 나오니까 누구? 부증성 맞고,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 이득, 자본이죠. 자, 토지에 장기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집가 상승에 따른 이득이죠. 처분 시에. 또 보유기간 동안에 지대 수입과 같은 소득, 이득을 뭐 할 수 있다? 향유,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속성. 희소성은 부증성인데, 희소성은 도시가 높아요? 농촌이 높아요? 희소성은 도시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의 차이로 도시 중심의 토지는 도시 교외 토지보다 희소성이 더 높아요. 도시가. 그러니까 가격도 더 높죠. 임대료 가격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개별성이 있어서 부동산 상품 간에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니까 틀려요.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 한다? 제약하지. 제약. 틀린 지문.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 이용의 방법을 선택을 하죠. 자,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 준 특성이 인문적 특성인데, 이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인데,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나타나면서 이용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건 고가성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하죠. 가격이 비싸니까. 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들게 한다. 오늘 어디서 배우셨어요? 시장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분석 시에 뭐를 고려해야 된다? 외부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다. 외부 효과는 부동성입니다. 자, 부증성은 토지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갖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 나타나는 거죠. 소유권.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지속시키기도 하는 등 지역 간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성을 일으키는 것은 요거 부동성. 부동성. 이동을 못하니까 초과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부동성입니다. 4번 정답.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토지에 어떻게 돼요?
정착된 물건이기 때문에. 자, 8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토지에 투자한 자본을 또 뭐 할 필요가 없다. 회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익 환원 방법주. 우리는 건물은 감가가 되기 때문에 직선 환원법이지만 토지는 직전 환원법의 근거가 돼요. 자, 2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하는 부동성.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집약화는 부증성.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의외부 효과, 부의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개별성이 아니라 부동성. 4번이 정답.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토지를 분합 또는 합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5번은 요거 지문이죠. 병합.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부동성은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맞고 영속성은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왜?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토지는 사용하여도 뭐가 없다? 가치에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에 보존력이 우수하죠. 그래서 일반 상품에 비해서 뭐다?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높게 하면서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번 정답.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부증성 하면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토지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후천적, 가변적, 인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완화해 줍니다. 부증성은 최유효용 판단의 근거가 되죠. 자, 또 부증성은 면적이 또 뭐다? 유한하기 때문에 또 뭐 최유효 이용의 또 근거가 되죠. 자, 10번 또 틀린 것.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부증성으로 인해서 시간의 경감에 따라 토지 희소성이 강중되고 접근성으로 인해서 교통수단의 발달은 또 어떻게 돼요?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소지를 어떻게 돼요? 건축 가능한 택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논밭 임야를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 4번 정답.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동일 지역 부동산 상호 간에도 각각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11번 또 틀린 것을 묻는데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죠. 왜? 비이동성을 나타내는 부동성 때문에 기인합니다.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영속성에 기인하고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여러분 재생산할 수 없죠. 부증성의 특성으로 재생산이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량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할 수 있고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위치. 위치가 좋은 지역은 계속 그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경쟁이 나타나죠. 자, 12번 틀린 설명입니다.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하고 각종 공사법상의 규제를 가능하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배려를 필요하죠. 왜냐하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뭐를 필요로 한다?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하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고, 또 아까 우리 1교에서 설명했대 토지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또 토지 가치, 또 뭐가 된다? 개념의 근거가 된다.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장래 이익은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자, 3번 정답. 부동산 공급 곡선을 일반 재화의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 여러분, 공급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택지 조성 공급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탄력적 하니까 틀린 지문. 자, 개별성은 요거죠. 개별성은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우리는 개별화,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개별화시켜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개별화로 인해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요인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의 필요성을 또 제기하죠. 개별 분석의 필요성은 바로 개별성의 특성이다.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용의 원칙의 근거가 되고, 자, 13번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틀린 건데 옳은 것 같고 막 또 답을 달아요. 이런 문제는요, 동그라미 쳐야 돼. 틀린 거. 딱, 바로 틀린 거구나. 문제 풀 때.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발생하는 외부 효과는 부동성에 근거한다. 맞는 점은 매립지나 간척지와 같은 개념은 육지를 새롭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증성의 예외가 되는 사례이다.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부증성 때문에 나타나죠. 니은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 부증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무슨 공급이야?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잖아요. 물리적으로 토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후보지는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과 같은 용어에 내포되는 토지 개념은 토지의 뭐다?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용도적 전환, 용도적 공급이에요. 용도적 공급. 그래서 디귿 틀린 지문. 최유효용은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하죠. 자, 이질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토지는 영속적이고 이용의 비가역성. 여러분, 한번 어떤 용도로 이용하면은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의 토지 이용 결정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뭐다?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맞는 지문. 틀린 거 몇 개? 2개. 자, 부동산의 특성과 형상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면 부동성. 자, 재고시장. 여러분, 주택에 있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또 신규 주택이 시간이 경과하면 뭐가 돼? 재고 주택, 중고 주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바로 주택이 가지는 뭐 때문에? 내구성. 토지는 영속성이고 주택 건물은 내구성이라고 하죠. 내구성. 재고 시장 형성에 영향을 줘요. 자, 개별성은 부동산. 자, 여러분, 개별성으로 인해서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 부증성은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을 촉진. 4번 틀렸고, 가격이 비싼 고가성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쉽게 한다? 어렵게 합니다. 진입이 어려워요.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잠시 쉬고 경제론으로 갑니다.